이번 시간에는 메인 화면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강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부분과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통계를 볼 수 있는 부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을 프래그먼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래그먼트 블랭크를 추가해서 먼저 강의 목록을 보여주는 코urse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코urse 프래그먼트를 구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란 기본적으로 특정한 화면 안에 있는 세부적인 화면 같은 걸 구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레이아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 코urse가 만들어지면요. 텍스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강의 목록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강의 목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간표가 들어갈 수 있는 스케줄 프래그먼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프래그먼트가 생성이 완료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프래그먼트 스케줄에서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시간표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담당하는 프래그먼트 통계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tatistics fragment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주시면 또 시간이 흐른 후에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통계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각각의 프래그먼트 자바 파일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기 보시면 onAttaach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tatistics 프래그먼트에서도 지워주시고요. 마지막 course 프래그먼트에서도 onAttach 함수를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부분의 디자인 부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 형태로 바꿔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너비는 매치 패런트, 높이는 랩 컨텐트,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호리젠탈, 그리고 레이아웃 머진 탑은 이렇게 ODP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버튼을 3개 정도 넣어서 강의 목록, 그리고 시간표, 통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버튼, 매치 패런트, 랩 컨텐트, 그 다음에 레이아웃 웨이트는 1로 설정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코urse 버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는 강의 목록, 텍스트 스타일은 이렇게 볼드로 해준 뒤에 컬러는 흰색깔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18dp,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컬러 프라이머리 색상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머진 레프트는 8dp 정도, 그리고 레이아웃 머진 탑 부분은 이렇게 8dp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2개 더 넣어줍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강의 목록이 아니라 시간표로 바꿔주고요. id 값 또한 스케줄 버튼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밑에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statistics 버튼, 그리고 강의 목록 대신에 통계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아래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왜 필요하냐면요.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즉 이 프레임 레이아웃 부분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레이아웃을 넣어주시고 매치 페런트,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설정해 주신 이후에 ID 값은 노티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ID 값은 프래그먼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란 부분은 화면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버튼을 눌렀을 때 바뀌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형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이 사라지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 부분이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강좌를 보시다 보면은 알아서 이해가 가시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은 초반에 공지사항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통계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아니면 강의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부분으로 화면을 바꿔주는, 즉 해당 프래그먼트의 화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따라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이미지 버튼 만들어준 뒤에 125dp 그리고 높이도 125dp로 설정해 주겠고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센터 그리고 머진의 탑 부분은 자 20dp 정도로 설정해 주고 그리고 해당 그림은 드로어블의 로고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PG 파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안에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텍스트 뷰 부분입니다. 자, 너비는 랩 컨텐트, 높이도 랩 컨텐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는 이렇게 센터로 해주시고 텍스트는 공지사항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설정해 주고요. 텍스트 사이즈는 25dp 그리고 스타일은 굵은 글씨체 볼드로 해주고요. 레이아웃 머진 탑 부분은 10dp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감쌀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매치 페런트 200dp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은 vertical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컬러의 컬러 프라이머리 그리고 레이아웃의 머진 탑 부분은 8dp 정도 만들어주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전부 감싸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전부 다 감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특정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공지사항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나 있었네요. 네, 이렇게 소스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뒤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디자인 부분을 한번 맞춰 보았고요. 이제 메인 화면의 디자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 부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부분으로 넘어오신 뒤에 현재 버튼이 3개가 존재했죠. 파이널 버튼, 먼저 코urse 버튼입니다. 코urse 버튼은 다음과 같이 find view by id에서 r.id.course 버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복사해서 자, 그 다음은 statistics 버튼입니다. 그리고 schedule 버튼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각각 할당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해당 프래그먼트를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는 그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ind by id, r.id.notice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엔터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urse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해 주면 됩니다. set onClick listener, view, onClick listener 해주신 뒤에 Alt 플러스 엔터 임플리먼트를 해주신 뒤에 notice, set visible
자, 이거는 해당 공지사항 부분 있잖아요. 공지사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즉 이 노티스라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해당 프래그먼트로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노티스, 즉 공지사항을 보여주는 레이아웃 부분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코스 버튼은 Set Background, Color, 그 다음에 Get Resources, Get Color, R.Color, Color Primary, 즉 Color Primary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소리입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했으니까 그 부분의 버튼의 색상을 이렇게 좀 어두운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프라이머리 다크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색깔이 밝은 색깔로 바뀌도록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프라이머리로 바꿔주고, 여기는 스틱스 버튼, 여기 스케줄 버튼, 이렇게 색상을 각각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 매니저 만들어 주고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만들어서 get support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불러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위로 올라가서 임포트 부분에서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 부분 앞에 support 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만들어 줍니다.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은 이렇게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begin 트랜잭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서는 replace r.id.fragment 프래그먼트 부분을 이렇게 new course 프래그먼트로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서 커미팅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위로 올라가신 뒤에 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upport v4에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해 주신 뒤에 다른 버튼 눌렀을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통계 버튼이죠. 통계 버튼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해 주는데 이 부분에서는 통계 버튼의 색깔을 이렇게 다크로 해주고 다른 부분은 다 프라이머리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 부분을 스태티스틱스 프래그먼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통계 버튼을 눌렀을 때 통계 화면이 보여줄 수 있도록 프래그먼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반대로 스케줄 버튼 눌렀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스케줄 버튼 눌렀을 때 다크로 바꿔주고 이 부분도 프라이머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스케줄 프래그먼트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까지 모두 구현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회원가입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보고요. 회원가입 빠르게 한 뒤에 한번 가입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로그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공지사항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공지사항 부분이 사라지고 각각의 프래그먼트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까지 구현이 된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메인 화면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표, 통계, 강의 목록까지 적절하게 화면을 이동하면서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메인 화면의 디자인 부분까지 구현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